안녕하세요, 황마입니다. 오늘은 모멘텀 성장 투자의 정석,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켄슬림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괜찮은 투자법을 개발하려면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오른 대박난 종목들을 연구하는 것이 좋은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나 오른 종목들을 연구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2년부터 2014년까지 주가가 100배 오른 종목들을 이분이 연구한 끝에 발견한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100배 주식의 쌍둥이 엔진이라고 불리는 요소는 바로 이익성장과 주가 비율의 확장입니다. 이익성장이란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걸 얘기하는 것이고, 주가 비율의 확장이란 PER을 예로 들자면 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승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PER이 1이었다면 올해는 PER이 2로 증가했다라는 소리로서 한마디로 이익 실적과 주가 둘 다 증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주가 비율의 확장은 주가가 오르냐,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모멘텀이 있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란 말은 원래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는 운동량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급브레이크를 하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처럼 주가는 원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의 모멘텀인데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는 올라가던 종목이 더 올라가더라 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 오르는 종목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모멘텀 투자는 먹힌다라는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문은 아마 유진 파마의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은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돈 벌기 불가능하다라는 가설을 만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및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모멘텀 효과를 발견하고 모멘텀 투자는 먹힐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멘텀 투자로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은 1929년 미국 대공황 시절에 공매도를 쳐버린 제시 리버모어, 박스 이론을 창시한 니콜라스 다버스, 그리고 오늘 컨텐츠의 주인공인 켄슬림 투자법을 개발한 윌리엄 오닐이 있습니다. 1년 만에 5,000달러를 20만 달러로 만들어버려서 30살에 뉴욕 증권거래소 최연소 회원이 되었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투자자를 위한 신문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를 창간한 사람입니다. 그는 투자 좀 한다는 분들을 모아둔 투자자의 미셸린 가이드 같은, 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에서 소개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1958년 25살의 나이에 주식 브로커로 시작했고, 그는 그 당시 뮤추얼 펀드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잭 드레피스가 운영하던 드레피스 펀드를 굉장히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펀드는 다른 곳들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배 종목을 연구한 크리스토퍼 메이어처럼 오닐은 드레피스가 매수하는 종목들을 찾아내서 연구했고, 드레피스는 신고가 종목들을 매수하는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메이어가 발견한 것과 비슷하게 대박 수익을 가져다줄 대박 종목의 특징은 바로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생기는 매출과 이익의 폭풍 성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켄슬림의 핵심 포인트이며, 이 투자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낼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때 투자한다. 즉 실적에도 모멘텀이 있고 주가에도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파와 기업 분석을 하는 기본적 분석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냐, 기본적 분석이 좋냐는 거의 김치찌개가 좋냐, 된장찌개가 좋냐, 또는 프라이드가 좋냐, 양념이 좋냐인데, 켄슬림의 특징은 나 둘 다 먹을래 라는 느낌으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합친 투자법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 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종목들을 고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차트를 보고 진입 타이밍을 잡는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켄슬림 투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켄슬림은 대박 종목의 7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의 첫 글자들을 조합한 말인데요. 순서대로 C부터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 이 투자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 과정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켄슬림은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 매수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포지션들을 처분하고 관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에 제가 시황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성장 모멘텀 투자만큼 시장 동향을 잘 파악해야 되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성장주나 모멘텀주의 특징은 시장이 상승 중일 때는 정말 좋은 성적을 내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시장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질 때는 더 무섭게 떨어지는
빠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고 관심이 너무 높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종목이 빠질 때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예로 현재 시세가 200일 이평선 위에 있으면 상승장,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장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세울 수 있고, 이평선의 정배열, 역배열로 기준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하나의 예시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락장일 땐 포지션을 전량 처분한다든지 일부만 처분한다든지 추가 매수는 아예 삼가한다든지 매수 비중을 적게 가져간다든지 등 각자의 리스크 관리법과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이 투자를 해도 괜찮은 장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제 종목 필터링을 시작합니다. 보통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는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주가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기 실적을 비교할 때 최근 분기와 바로 그전 분기를 비교하지 않고 계절 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근 분기와 작년 같은 분기 실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최근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최소 20%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역시 기업 실적에 해당하는데요. 아까는 분기였다면 이번에는 연간 주당 순이익의 증가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기업이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3년간 성장률이 높아야 하고, 세 번째 조건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가 최소 17%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수익성 모두 좋은 종목을 잡겠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핫한 업종에서 선두를 달리는 두세 개의 종목이 대박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과 더불어 주가 상승률 또한 잘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인 현재 주가가 상승 중인 종목들을 골라내기 위해 주봉상 이평선들이 정배열 중인 종목들로 필터링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 필터링이고, 두 번째 필터링은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면서 추려내야 합니다. 경제 법칙 중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결국엔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패턴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오늘은 유동주식 수가 비교적 적은 중소형주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종목을 선호합니다.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올라간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을 살펴보면서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의 매집량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추려내 줍시다.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의 95%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경영진 아니면 신고가를 기록 중인다든지 뭔가 새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산업에서 뭔가 혁신적인 것이 나오면, 예를 들어 과거로 돌아가면 기차, 비행기, 인터넷의 등장이라든지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다든지 페이스북 등 이런 새로운 물결이 생기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그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와 L에 해당되는 시세 거래량 흐름과 수급 상황이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했으면 그 다음은 종목들이 속하는 업종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지, 최근 트렌드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상품, 서비스를 파는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리고 남은 것들이 바로 캔슬림 투자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은 의미 있는 최근 고점을 찾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투자법을 정리하자면 맨 먼저 시장의 방향을 체크해서 내가 투자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판단하고 기업의 분기, 연간 이익 증가율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 그리고 주가 모멘텀의 여부를 통해 1차 종목 스크리닝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시세 거래량 흐름과 기관, 외국인 수급 체크를 통한 2차 스크리닝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종목 가운데 내가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업이 제공하는지, 기업이 내가 투자하고 싶은 업종에 속해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마지막 3차 스크리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시세 흐름을 잘 지켜보다가 주가가 최근 고점을 돌파할 때 진입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소개해드리던 가치 투자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인 캔슬림 투자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투자법이든 장단점이 있고 잘 되는 시기가 있으면 안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성향에 잘 맞는 투자법을 찾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컵앤핸들 같은 패턴을 이용한 돌파 매수 시점이라든지 손절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조언 등 많은 내용들이 윌리엄 오닐이 쓴 최고의 주식 추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꼭 책을 사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